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밤 현장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녹음 파일 재생에 반발하면서 신문에는 녹취록이 쓰였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법정에서는 이 전 여단장이 담을 넘어가 그래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끄집어내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부하에게 그대로 전달한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명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 전 여단장, 그리고 부하들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라며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보라고 했다면서 해당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도끼는 곽 전 사령관이 아닌 대통령이 지시한 걸로 이해했냐고 묻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간부 증언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증언을 거부해왔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최근 군사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며 반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 전 여단장과 부하들 사이 통화 녹음 30여 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공개 재생에 반발하면서 대부분 녹음 파일 대신 녹취록을 토대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은 대선 이후인 6월 9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재판이 또 있었는데요. 예. 윤석열이 이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 검찰이 관련 녹취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했지. 네. 얼마나 얘기를 많이 그렇죠. 했습니까? 국회 현장에 투입이 됐던 이상현 특전사 1여단장. 예. 이 사람이 현장 나가서 전체 지휘를 했거든요. 네. 이 곽종근한테 연락받고 곽종근은 이제 윤석열한테 지시받고 이 이상현 특전사 1여단장하고 부하 김영기 대대장하고 통화한 그 녹취를 검찰이 확보를 하고 있다고 예.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뭐 짧게 잠깐 볼까요? 자, 그 김영기 대대장이 이상현에게 후문으로 문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내부 안쪽에 두 번째 문 돌파 못했고 소화기로 지금 격렬히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상현 여단장은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 내오래. 전기 끊을 수 없냐 전기? 네. 요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녹취는 언제쯤 공개가 될까? 나는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 맞아. 그렇죠.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바로 어제 법정에서 공개가 드디어 됐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들을 수가 없죠. 예. 그게 문제죠. 그렇죠. 예. 네. 자, 어제 이상현 여단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통화 녹취를 일부를 틀었나 봐. 일부를 틀었는데 윤석열 측에서 또 지랄지랄 했나 봐. 왜 트냐고? 왜 트냐고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녹취를 다 틀지는 못하고 녹취록 글씨로 된 거 있지. 네. 녹취록을 활용해서 증인 신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우리 또 소장님을 모신 거거든요. 네, 이게 전문 진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증거의 진정성 성립을 위해서 이제 일부를 트는데 사실상 이제 증거로 채택하기 위한 과정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증거로 현출되면 사실상 이제 틀어서 직연 재판장이 그때 듣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재판부가 못 듣는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불리한 진술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측에서. 왜냐하면 네. 윤석열이 문짝 부수고 총 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 의결이 될 것 같으니까 끄집어내라는 걸 곽종근에게 지시했고 곽종근이 이상현 여단장에게 그렇지. 지시하고 이상현 여단장이 대대장한테 지시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내용들을 보면은 하차해서 넘어가라. 의사당 본관에서 의결할 모양이다. 문짝 부수고 애들 끄집어내. 애들이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전달하는 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애들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네. 이게 점점 내려와서 이제 애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은 새끼라고 했을 겁니다. 네. 제가 그거는 제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을 예. 애들이라 했다는 네, 거죠? 애들 끄집어내. 왜냐하면 이제 의결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현 여단장 이런 얘기를 해요. 단전 단수 지시를 하니까 이 팀은 707은 야시경 이게 처음에 보면 위에 뭐 뽁뽁이 같은 네, 거 맞습니다. 이렇게 막 뭐 끼고 와서 끼고 사람들이 쟤들 왜 뽁뽁이 왜 끼고 갔지 이렇게 의아해하는 네. 분들이 많았는데 조롱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단전 단수를 목적으로 하고 갔는데 1공수는 이걸 안 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상현이 우리는 야시경이 없는데 그걸 끊으면 들어가서 작전을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녹취에 오고 간 다 거예요. 있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이 있는 와, 거예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이런 진술들을 어제 이상현이 나와서 했는데 와. 문제는 이상현도 사실상 본인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돼야 될 상황에 놓여 있어서 사실은 이 진술도 제대로 잘 못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어제 이제 저희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이제 다 이걸 그 듣고 저희한테 타이핑해서 보여주는데 답변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가 더 이상 검찰이나 경찰만 믿고 가서는 안 되고 특검 출범하고 특조위도 출범해서 밑에부터 시작해서 어떤 명령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샅샅이 조사를 하고 들어가야 이 내란 재판의 전모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검찰이 마사지를 해서 축소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저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본인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 나오는 군인들은 사실상 몇몇 분들 영웅화 취급하고 이러지만 네. 저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명령을 제한적으로 수행했는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맥락은 특검을 통해서 내란 특조위를 통해서 샅샅하게 뒤져봐야 되고 그 사람이 나와서 진술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있던 다른 부하들은 어떤 명령을 듣고 어떤 행동을 받는지를 다른 목격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란 특별법을 빨리 패키지로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윤석열 측에서 녹취를 못 틀게 반발을 했는데 그거를 직위원이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게 이제 증거 인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그 증거가 날아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는 직위원 재판부로서는 조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있다는 것은 전제하고 가는 것을 살짝 듣는 것들을 허용했고 네. 네. 그리고 녹취록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녹취록 전문 몇 쪽에 요렇게 했죠라는 걸 검사가 입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문짝 부수고 애들 끄집어내라는 것도 저는 검사가 일부러 애들 끄집어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대선이 임박했고 네. 대통령이 이제 곧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검찰도 그걸 보면서 살짝 눕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이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윤석열 측에서 무슨 근거로 그걸 틀지 말라 그래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소송지휘권 행사해서 증거를 이런 식으로 틀어갖고 내가 듣겠다는 건데 그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요청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이게 동의 여부에서 부동의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증인들이 나온 건데 그것을 다 트는 것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건데요. 사실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지점이긴 되잖아요. 하죠. 그럼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가 변호사님 그냥 얘기는 증거를 현출해야지 증거로 채택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쌍방간의 지금 주장이 강하게 드니까 재판지휘를 틀게는 해요. 틀긴 하는데 전체를 다 듣기에는 시간상 너무 제한되니까 그것을 녹취록 형태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을 해야지 상세하게 증거도 더 쪼개서 들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이상하게 하는 건 맞아요. 네, 재판 이상하게 한다는 점 알아듣고 검찰은 축소해가지고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증언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녹취가 다 들어가 있다. 요거까지 세 가지 넣으면서 요 부분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제가 짓도록 하나만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면 하나만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하나만 짧게 얘기할게요. 오늘 전국 군무원 연대라는 단체와 민주당 그 정책본부랑 정책협약식을 했습니다. 이 4만 5천 명의 군무원이 있는데 전체 군인 안에서 군무원이 굉장히 말단이고 그 육두품 이하예요. 근데 이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오늘 정책협약식을 했는데 이분들이 계엄 당일날도 동원돼서
계엄 사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으로 증언할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포인트네.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날 밤 어떻게 움직였는지 눈과 귀가 4만 5천 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주목해달라 이 얘기 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좀 썼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지금 댓글에 우가 미안하다. 나는 이번에 김문수 찍기로 했다고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아니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나로서는 말이 안 되지. 이건 뭐 상식적으로 내가 설득할 자신이 없네 그런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국회의원을 향해서 총을 겨눴다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김문수를 찍겠다? 나는 이거 뭐 설득할 자신 없습니다. 이런 뭐 오늘 여인형 재판도 있는데요. 여인형 같은 경우는 오늘 저 군사 재판에서 네, 오늘 네, 오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 사전에 그 체포하려고 하는 장비들을 미리 국수본하고 수사 협약식을 하면서 확보했다는 증언이 오늘 법정에서 나왔고요. 네. 두 번째 여인형이 평소에 부승찬, 김인석, 빨갱이라고 뭐 욕을 했다라는 증언도 평소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들을 바라보는 정치군인들의 이 반란군의 인식이 저는 굉장히 이번 무섭네. 선거에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투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임태훈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비합헌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특수단이 지난번에 경호처에서 비합헌 서버 기록 제출받았는데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원격 삭제를 시도한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증거인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증거인멸로 봐지는 정황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싹 다 잡아들여라는 폭로를 하고 난 그 다음 날 바로 즉시 삭제돼. 그것도 이제 홍장원 차장과의 통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의 통화. 이 사람들은 내란 시기에 중요 역할을 했거나 윤 대통령이 중요한 지시를 했던 사람들. 지시를 받았던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이건 증거인멸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누가 했느냐? 여기 아직 안 이제 드러나. 남아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겠죠. 그리고 아직도 비합헌 서버를 제출받는 상황이지 압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압수. 그것도 좀 선택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압수를 해서 하다못해 서버 복원까지 포렌식까지 해야 될 상황일 텐데 그것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란 종식이 안 되고 있다.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봐야 되고 경찰이 좀 서두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확보한 거는 12상 비상계엄 선포 8개월 전 것까지는 지금 복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내란 언제부터 내란 모의를 했는지 내란의 기원을 밝힐 증거가 되지 않겠냐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아직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도 김건희 노상원 민간인에게 지금 비합헌이 지급된 거 아니에요? 그 점도 밝혀내야 확인돼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디까지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내란 종식을 완전히 시키자면은 이런 것들이 확인돼야 됩니다. 일부가 확인된 것 같아요. 일부가. 딱 지금 보면 윤석열, 홍장원, 윤석열, 김봉식 요렇게 전화했던 내용들 요 부분들이 지금 서버를 원격으로 삭제시켰다. 이런 정황이 포착된 거고 사실은 일부지만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더 밝혀야 될 부분은 누가 지시했냐 또 누가 이걸 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연주 변호사님. 네, 검찰이 많이 실기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사실 경호처 김성훈 차장을 구속하느냐 마느냐 그거 다 해결돼 있어요. 그때 연계해서 처리됐었어야 될 사건이면 뭐 너무 사실은. 급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늦어짐으로써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저도 경찰이 이제서 이제 뭐 윤석열 3년 동안 그 뭐 협력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뭐 경찰관 각각들이 수사관 각각들이 전혀 내면적 동기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거 수사 자체가 늦어진 거죠. 그리고 검찰이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수사를 안 한 거기 때문에 검찰의 뭐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를 항고를 안 한 거나 김성훈 차장의 그 증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네. 다른 증거들도 문서 증거들 이런 거 다 은닉했을 텐데 이런 것들 검찰의 그 재상은 나중에 특검으로 명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아폰을 싹 다 해보면 다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만 지금 찾아내고 있고 일부만 포렌식이 그러니까 그게 되고 있거든요. 선택적으로 나오고 있다. 제가 네. 급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건 그 없고 말이 이제 그건 아니고 경찰 특수수사단 입장에서 들어오자 급하게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 급히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지나치게 늦춰져 온 게 맞는 늦어졌죠. 거죠. 예, 많이. 그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의 문제가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줄 때 네. 즉시 항고를 안 한 점, 그러니까요. 경호처 김성훈에 대한 영장을 세 번이나 번 기각한 점, 점. 이런 점들이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닌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역할이 아닌가 하는 점은 특검 수사나 이런 걸로 밝혀져야 될 내용인 거죠. 됩니다. 그 특수단이 또 하는 것 중에 어제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장관 이 핵심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좀 꽤 오랫동안 피의자 신문을 한 것 같습니다. 11시간 12시간 네, 조사를 네. 했는데 CCTV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나와서 진술한 게 사실과 다르다. 예.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영상하고 시간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도 안 맞고 뭐 최소한. 예, 그런 점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삼청동 안가에 대한 CCTV도 제출 안 하고 예. 그것도 압수수색 다 막았잖아요. 연결돼 있어. 결국 예. 왜 저러나 싶었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시간 타임 스케줄을 맞춰 보면은 네.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전 모의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막아 온 거거든요. 그게 검찰이 영장을 기각시키거나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방해하거나 하면서 네. 그게 다 나온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이제 보니까 왜 저렇게까지 틀어 막았는지, 그러니까요. 왜 비아폰 서버를 그렇게 제출 안 하려고 했는지, 왜 CCTV 영상 확보를 그렇게 막아왔는지에 대한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이제 뭐 대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대선을 이재명 후보나 누구가 당선자가 결정되고 난 뒤에도 여전히 검찰 경찰의 수뇌부 인사가 이르지 않으면은 네. 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검찰에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했는 거고 또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이 한 행동 또 뭔가 아직 드러난 거는 아직 정확하게 드러난 건 없지만 뭔가 내란 관련성 부분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피의자 신분이고 내란 동조죄 뭐 주요 종사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 최근에 KBS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네. 나는 그날 그곳에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12.3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80년 5월 강주에서 피신을 해 있었는데 평생의 죄책감으로 이제 지내시는 걸 보고 자기는 뛰어갔다는 네. 청년이 있고 그리고 계엄 경력직인 60대 엄마와 30대 딸이 현장에서 그곳에서 만나서 엄마가 있으니 너 도착을 하니 너무 든든했다 뭐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보기가 힘겨워서 그러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쭉 이어보기가 너무 벅차올라서 이렇게 끊어서 막 5분 3분 끊어서 보는데 저는 이날에 왜 이 국무위원들 중에 어느 하나도 윤석열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말리지 않았는가. 예. 안 했나. 계엄령 뭐 행사 요건이 안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모르면 국무위원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뭐 정치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떠나서 인간의 도의로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러고도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정말 너무 난감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놀랍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고위직인 권한 대응을 했던 두 사람에다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세 사람이 뭐 실력자잖아요, 사실.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잖아요. 네. 한덕수도 계엄 사전 통보 받은 바 없다 그랬는데 계엄 선포문이 네. 주문에 들어 있었고 말도 안 돼. 최상목은 비상회의 가서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라는 쪽지를 받아놓고 안 읽어봤다라고 거짓말로 하고 이상민은 언론사 단전 단수까지 지시해놓고 받은 바가 없는데 멀찍이 봤다. 아니 그 나이에 멀찍이 보면은 멀찍이가 얼마가 멀찍이죠? 안 보이죠. 내가 여기서 지금 이현주 변호사 그 글자가 보일랑 말랑 하는데 저게 멀찍인가요? 그러니까요. 좀 이 고위공직자가 책임도 안 지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내란 동조 세력, 네. 내란 책임자들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서야 경찰이 불러서 조사하고 있다는 게 참 늦어도 너무 6개월 지났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죠. 네. 사실 12월 안에 다 끝났어야 되는 문제들인 건데 이제서야 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것도 빨리 이제 뭐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면 좀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은 전모가 드러날지 모르겠어요. 아니 네. 이미 내란 우두머리는 파면이 됐는데도 아직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영화나 보고 다니고 이런 상황인 거고요. 남은 그 부하들은 다 구속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다. 그런 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상식적이지 않는 게 어제 경찰 특수단 조사도 사실 그 맥락입니다. 벌써 조사가 됐었어야 되거나 했는데 벌써 딴 얘기 다 해놓고 아니, 그 사이에 벌써 고난대행 다 했잖아요. 대응을 하면서 중요한 역할 다 해버렸잖아요. 한덕수는 2번이나 하고 예. 최상목도 고난대행 하다가 자기가 또 이 탄핵 소추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만둬 버리고 아니 자기가 총리직 사퇴한다 그래 놓고는 또 사표를 수리하는 것도 뭐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뭐 시간이 뭐 자정까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퇴하면 선언하는 순간 끝난 거 아닌가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 점들이 좀 너무 우리가 정말 고위공직자의 민낯이 이래서 이 정도구나. 방금 바짓가랑이 얘기를 하지만은 윤석열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에서 직언조차 한마디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바짓가랑이를 적겠습니까? 예. 바로 쌍욕이 튀어나오는데 네.